새누리당이 조부모가 손주의 교육비로 재산을 물려줄 때 1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사실상 부자 감세인 이 법안을 새누리당은 서민 경제를 되살리는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지민 PD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는 서민 증세 추진해서 서민들 주름 깊게 하고요. 여당은 부자 감세까지 하겠다는군요. 네,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이 조부모가 손주에게 교육비를 명목으로 재산을 물려줄 경우 최대 1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유성걸 의원은 교육비 비과세로 서민들의 소비 여력을 늘리면 서민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노인 빈곤율이 OECD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손주에게 교육비를 그것도 1억 원씩이나 물려줄 수 있는 노인은 사실상 소수의 부유층뿐이라는 점에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네. 증세 부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일부 나왔습니다. 네, 오늘 오전 당내 모임에 참석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지방세 증세의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설득하지 않으면 정치 밀란으로 갈 수 있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요. 이완영 의원은 담배세 증세에 대해 어르신들은 10,000원, 20,000원이 돼도 담배를 끊기 어렵다며 저소득 노인들에게 세부담이 돌아갈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인들뿐만이겠습니까? 네. 그리고 민주연합 기재위 의원들은 어떤 입장인 거예요? 민주연합 소속 기재위원들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담배세와 주민세 인상이 서민 증세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정부 여당을 향해 법인세 정상화 등 부자 감세에 관한 논의는 거부하고 서민에게 세부담을 무차별 폭격하는 증세 정책만 발표했다며 비판했습니다. 다만 김관영 의원은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적절한 세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며 부자와 서민의 적절한 분담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민사회단체들이요, 최근 국정원 대선 개입 무죄 판결과 관련해서 검찰에 항소를 하라고 촉구하는 사안을 전달했죠. 네, 녹색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18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선거법상 무죄라는 1심 판결에 대해서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전달된 이른바 원장님 지시 말씀엔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등을 언급하며 야당을 공격할 것이라고 적시돼 있는 점, 원 전 원장이 직원들의 선거 개입 행위를 중단시키지 않은 점 등 1심 판결의 문제점들을 짚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엔 김진태 검찰총장 앞으로 항소 촉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야당 의원들은 어떤 입장이에요? 네, 법사위 소속인 민주연합 정의당 의원들도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수집한 상당수 증거가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이 부정됐고 민주연합 측이 제출한 고소장에 적시된 공직선거법 제한 규정을 검찰이 공소 단계에서 삭제했다며 검찰의 무능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등 주요 사건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던 검찰이 국가정보기관의 중대범죄에 대한 무죄 판결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제주에 설립 허가를 해주려고 했던 외국계 영리병원 1호죠. 싸널병원. 네. 결국 허가가 취소되는 겁니까? 네, 불허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보건복지부는 오늘 싸널병원 측이 보낸 보안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병원 설립을 허가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복지부는 싸널병원의 중국 모기업 회장이 경제사범으로 지난해 7월 구속되고 모기업 산하회사 2곳이 지난 8월 부도가 나는 등 투자를 실행할 수 있는지 불투명하다는 점, 그리고 병원 내 응급 의료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점 등을 불승인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네, 싸널병원의 모기업 부도설과 제주사무소 철수설 등 이 병원을 둘러싼 의혹은 사실 지난달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조사 중이라는 입장만 취해오던 복지부는 의혹이 사실이라는 외교부 현지 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이런 외교부 현지 조사 결과 이전에도 보건복지부가 이미 그 내용들을 알고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보건복지부가 오늘 언론 배포 자료를 통해서 이미 싸널병원의 모기업 회장과 재정 상태를 조사해 왔다 이런 해명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현지 신문을 통해 싸널병원 모기업의 문제점을 파악한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복지부는 이런 모기업의 상황을 알고도 재승인 검토에 들어가서 이 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싼월병원 승인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자 기초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유령의사를 유치하려 했던 정부를 향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빈곤층, 네. 그런 가구의 소득에 대한 자료가 공개됐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아들, 며느리 등 부양 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가구 중 84%가 월소득 50만 원 미만이라는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네, 월소득 50만 원 미만의 탈락 가구 중에서도 74.5%는 가족 가운데 근로능력, 즉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요. 또 부양 의무자를 조사한 결과 탈락 가구의 46%가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부양 능력이 없는 빈곤 계층이었습니다. 자료를 공개한 김 의원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은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리고 자사고 문제, 네. 서울시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그대로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이군요. 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지정 취소 대상인 8개 자사고에 대해 청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문은 지정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의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유리한 증거 자료를 제시해서 반론할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앞서 8개 자사고가 청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사실 청문 절차가 제대로 시행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자사고 측이 불참한 상태에서도 청문은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사고 취소 그 권한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교육청, 그러니까 교육청에 있다 이런 입장을 서울시 교육청이 내놨어요. 네, 서울시 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 과정에서 우려되는 법적 분쟁에 대해서 행정법 전문 변호사들에게 법률 검토를 의뢰했으며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다는 만장일치의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변호사들은 교육부의 협의에 대해서도 교육부의 의견을 참고 자료로 고려함을 뜻할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건 또 무슨 소식입니까? MB 측근들이 이명박 대통령 기념재단 이거 설립을 추진을 해왔던 모양이에요. 벌써 네. 인가가 났더군요. 네, 대통령 기념재단이 대개 퇴임 후 10년 혹은 서거 이후 설립됐다는 점에 비춰볼 때 유례없는 초고속 설립입니다. 이사직엔 유우익 전 통일부 장관, 이달곤 전 행안부 장관 등 MB 최측근들이, 대표 이사장엔 이재후 김앤장 대표 변호사가 등재됐습니다. 이전 대통령 기념재단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사업들이 대부분 MB정부 당시 신설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인데요. 따라서 시행령을 만들 때부터 퇴임 이후를 고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퇴임 이후까지도 참 꼼꼼히 챙기십니다. 네. 자, 지난주 미국 교포들이 3차, 세 번째 세월호와 관련된 뉴욕타임즈 광고를 추진한다는 보도 해드렸습니다. 모금이 이미 그 목표액을 초과했다는 소식이 있더군요. 네, 16일로 예정됐던 마감일보다 이틀 앞선 어제 58,237달러라는 목표 금액을 달성했고요. 오늘은 벌써 7만 달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또한 캐나다 교민들도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현지 문화제는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캐나다 토론토와 오타와,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됩니다. 교민들은 광주 비엔날레에서 전시가 불발된 홍성담 화백의 걸개 그림 세월 5월을 맨 앞에 배치하고 현지에서의 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소식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원전의 위험을 경고하는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동영상입니까? 네. 국내 노후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민 수백 명의 대피가 과연 가능할지 의문을 던지고자 만든 페이크 다큐멘터리인데요. What If라는 가제목으로 알려진 이 영상 프로젝트엔 총연출인 김환태 감독과 6명의 다큐멘터리 감독들이 공동 작업했습니다. 지난 12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그 예고편을 보면 어떤 영상인지 좀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환경운동연합은 다큐멘터리를 정식 발표하는 10월 초까지 온라인 후원 플랫폼인 소셜펀치를 통해서 모금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